그럼 1번 시스템에서 델타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1은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를 이제 델타 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력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 V, F, V가 되고, 여기서 수평력이 원래 있지만, 수평 반력이 원래 있지만, 이건 0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과 대응하는 외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 0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반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 B점에 대한 모멘트,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이게 0이라고 놓으면 50kN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입니다. 1. 다음에 FV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FV 곱하기 0.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9예요. 는 0이다. 그래서 FV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5.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55.6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값이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 55.6이라는 거죠. 킬로니우턴. 그래서 구해보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5.6이니까 BV는 얼마일까요? BV는 계산해보면 105.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반력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DF의 변형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DF의 변형량. 자, 반력이 55.6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잘라보면, 중간을 잘라보면 인장력으로 55.6kN이 DF 부재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형량 델타 DF는 인장이에요. DF는 2A분의 PL에서 탄성 계수는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단면적은 직경이 25니까 4분의 파이 25의 제곱. 그 다음에 힘은 55kN이니까 55.6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길이는 1.5m니까 mm로 1500mm. 이렇게 계산하면 이 길이가 변형량이 0.85mm가 됩니다. 850. 그래서 변형량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 변형량을 이용해서 델타 1이 얼마인지를 찾아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여기가 이제 B점이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지금 D점입니다. D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인장이니까
늘어나서 이렇게 변이가 생긴 거죠. 이만큼이 얼마냐면 0.850입니다. 0.85 만큼의 변형량이 생겼으니까 여기가 힌지죠. 힌지니까 요 강체라서 이만큼이 되면은 직선으로 B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강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로테이션, 강체 회전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면 요걸 이용을 해서 요 C점, C점의 변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C점의 요 거리가 얼마인지 그걸 찾아내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0.5m, 여기는 0.4m거든요. 그러면 이제 델타 1이라는 것, 요 길이와 같죠. 요게 델타 1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게 이동을 하면 얘는 뭐 잡아 당겨주는 구속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딸려오죠. 그죠? 얘가 이동하는 것만큼 델타 1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요 값이 요 값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 올라오니까. 그래서 델타 1을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델타 1이라는 것은 먼저 기울기는 0.9분의 0.85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99, 0.9분의 0.85. 그래서 기울기가 0.9분의 0.85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0.5니까 여기다 0.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델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0.472가 나옵니다. 0.472 델타 1이. 그렇게 해서 시스템 1에서 델타 1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2에서 델타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2에서는 힘이 일단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EV라는 힘이. 여기서 좀 미리 정리를 해둬야 될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델타 2가 뭐겠느냐라는 거거든요. 힘에 의해서 이러한 델타 2가 발생을 하겠죠. 델타 2. 근데 이 델타 2는 두 개의 값의 합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EV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리지드 바는 A, B, C, D 리지드 바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이 발생을 합니다. 요게 요만큼이 발생을 하는데 요것 자체가 델타 2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번 시스템에서는 그 이 봉 자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의 변형 바로 이 C 부재의 변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번에는 얘가 딸려 올라가는 것 플러스 이 C 부재 자체의 변형을 추가를 해야 델타 2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2는 요 변형을 뭐라고 할까요? 그 DC라고 합시다. DC 그냥 리지드 바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변위 DC에다가 이것 자체의 변형, 그래서 델타 CE 이를 해줘야 델타 2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딸려 올라가는 것 플러스 요것 자체 EV에 의한 요것 자체의 변형,
그렇게 해줘야 이 델타 2가 나옵니다. 자, 일단 방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력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은 여기에 FV가 있고 이쪽에 BV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모멘트의 합은 B점에서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EV가 플러스 방향이죠. EV 곱하기 0.5 그 다음에 더하기 FV 곱하기 0.9 여기가 0.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FV는 여기서 여기 0이죠. FV는 마이너스 9분의 5 E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이렇게 써줘야겠죠. 바뀌어서 원래 했던 거랑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 EV를 이제 플러스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5 그냥 9분의 5 E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재 자체는 인장을 받는다는 게 되고 늘어나면서 위로 올리게 되겠죠. 리지드 바를 위로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델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DF 델타 DF는 2A분의 PL에서 2는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A는 4분의 파이 25의 제곱 그 다음에 P는 요거죠. 요거에 의해서 이 내부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그죠? 인장응력 그래서 9분의 5 EV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1.5m니까 1500mm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게 8.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2V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고 변형된 형상은 여기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D점이 되고 여기에 델타 DF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C점에서 델타 DF 때문에 딸려가는 요 양은 9분의 5 델타 DF가 됩니다. 비례식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델타 2를 정리를 해보면 델타 2라는 것은 요게 지금 찾은 게 요게 DC거든요. DC. 그래서 9분의 5 델타 DF고 플러스 델타 C인데 델타 C는 아직 계산을 안 했어요. 델타 C는 EV라는 그 힘에 의해서 얘가 줄어든 양, 그죠? C 부재가 줄어든 양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CE를 계산을 해보면 델타 CE는 2A분의 PL 해서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15의 제곱이죠. 15의 제곱 그 다음에 힘은 EV에 의한 거니까 EV 곱하기 L은 1200 1200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3.3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2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델타 df 요 계산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 그래서 델타 2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델타 2라는 것은 대입을 한 겁니다. 9분의 5 곱하기 8.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2v 플러스 3.3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2v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요거는 3.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2v가 됩니다. 예. 그래서 델타 1하고 델타 2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처음에 변형에 관한 식을 저희가 세웠었죠. 델타 1 플러스 델타 2는 0이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델타 1은 앞에서 계산한 대로 3.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2v였고요. 그죠. 요건 델타 2죠. 델타 2고, 그 다음에 델타 1이, 플러스 델타 1이 0.472가 되는 거죠. 예. 0이니까, 여기서 2v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2196 뉴턴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21. 196이니까 12.2네요. 그죠? 12.2. 네, 12.2kN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EV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원래는 윗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이 나왔으니까 요거의 반력은 12.2 kN이다. 아랫방향으로. 요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FV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V를 계산을 해보면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를 적용을 해서 FV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2 곱하기 0.5 플러스 FV 곱하기 0.9 그 다음에 플러스 50 곱하기 1 이 0이다. 그래서 여기서 FV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8.8 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니까 원 상태로 제대로 표시를 해보면 이게 아랫 방향이 되고 요게 48.8 kN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힘은 얼마일까요? 요 힘은 아랫방향으로 50, 아랫방향으로 12.2, 아랫방향으로 48.8이니까 윗방향으로 111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A점에서의 변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의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df 부재의 변형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델타 df를 계산을 해보면 무엇을 저희가 알 수 있냐면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인장력을 받고 있죠. 48.8kN. 그래서 이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델타 df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를 계산한 다음에 요게 리지드 바니까 요 A, B, C, D가 리지드 바니까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내려가는 요만큼이 이제 DA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DF를 계산을 해보면 EA분의 PL을 쓸 거고요. 요거는 E는 탄성 개수는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힘은 48.8 곱하기 10의 세제곱, 길이는 1500.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746mm가 나옵니다. 예. 그럼 요게 0.746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비례식으로. 그럼 0.9 대 0.746, 그죠? 다시 0.9 요쪽으로 0.9 요쪽으로 0.746이죠. 그래서 0.9 대 0.746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여기가 D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대 DA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0.9 DA는 0.746이 되고 DA는 0.9분의 0.746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인가요? 0.828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첩법을 이용을 하는 거고 정정 시스템 두 개를 사용을 하고 각각에 대한 변형량을 계산을 해서 그 변형량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부정정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부정정력을 통해서 다른 반력들을 구함으로써 다른 내력이나 모든 내력과 모든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 문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